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패션, 화장에도 트렌드가 있죠. 네. 더불어서 영양제도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트렌드를 주도할 영양제 무엇인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름 아닌 장 건강 그리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유산균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네. 시장인 미국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유산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탤런트 박재민 씨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드세요?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하고 최대한.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유산균은 아내가 잘 챙겨줍니다. 그래요? 역시 진짜? 아내가 있으면 챙겨줘요. 네. 그러네요. 과립형 유산균을 매일 아침에 야.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자랑 한번 하고요. 네. 자, 요즘에 스타 중에서도 네, 네. 유산균을 챙겨 먹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트렌드가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스타들은 확실히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타들 중에서도 유산균을 즐겨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김성령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아마씨와 햄프시드 그리고 필라테스와 오일 마사지를 즐겨하면서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유산균 음료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미모의 네. 비결이 있네요. 네, 그리고 수지 씨는 과거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왜 그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네네. 거기서 이영자 씨가 네. 혹시 몸매 관리 레시피가 따로 있냐 네. 했더니 쌍화탕 중독녀처럼 유산균 음료를 물 마시듯이 마신다. 엄청 드시는구나. 네, 장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어. 트레이너 레이 레이 양도 겸 레이 양도 유산균 음료를 꾸준히 마신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레이양 씨는 야. 저랑 이제 닥터 함께, 지바고라는 예, 프로그램 같이 되어 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네. 어쩐지 숨겨두고 먹더만 혼자. 나도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유산균 음료가 도움이 되나요? 유산균가 도움이 되긴 되는데 유산균이 네. 있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그 몸매 관리할 때 장 속에 유익균이 많으면 좋은데 유해균이 많으면 이게 비만을 갖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가 도움이 돼. 한 가지 주의할 게 꼭 있습니다. 뭐요? 뭔가요? 제가 방송에서 환자한테 유산균 굉장히 좋다 그랬더니 환자가 한 달 동안 4kg가 쪄온 거예요. 유산균을 많이 먹은 거예요? 유산균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칼로리가 있어요. 적은 거는 50칼로리, 많은 건 120칼로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120칼로리 곱하기 공기 10 하면 반공기인데, 반공기. 1250칼로리니까 밥에 그러니까 하루 식사가 반이 됩니다. 그러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네. 뭐든 이것도 적당한 게 좋죠. 적당히. 자, 유산균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건강에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유산균이 이제 하는 역할이 장내에 있는 유해세균들을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장내 면역력을 좀 높여줘요. 그래서 음. 장을 건강하게 해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네. 또 면역적으로 잘못돼가지고선 나타난 아토피나 뭐 이런 질환들을 피부 질환들을 좀 개선을 시켜주고요. 또 네네. 말씀하셨듯이 체지방 감소를 시켜주고요. 네. 그 다음에 장내 건강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유산균이 역할을 하네. 저희가 예. 앞서서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쓰고 있었다면서요? 네, 보면은 동의보감에는 음. 술지개미, 그러니까 술을 이제 내리고선 남은 찌꺼기를 네, 가지고서 네. 좀 이제 소화를 좋게 해주고 이게 어혈을 발효가 푸는, 된 거잖아요. 예, 아.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네. 실제로 한의학에서 한약으로 쓰여요. 이제 아. 신곡 또는 신국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누룩에다가 뭐 밀가루나 아니면 밀기울, 뭐 사철쑥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좀 오래 시켜놓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약재로 쓰일 수 있는 게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그 신곡이나 신국 같은 경우는 소화를 좋게 만드는 그런 약재로 예전부터 쓰여 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유산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김치도 네. 발효식품이라는 거 우리가 널리 네. 알려져 있으니까 네, 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이 이게 유산균이다 이건 몰랐겠지만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걸 선조들께서도 지혜가 지혜로서 있겠네요. 알고 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산균 우리는 뭐 요즘에는 워낙에 많이 듣는 맞아요. 이런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기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던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해와 진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산균 엑스파일 그것이 궁금하다. 자, 첫 번째 번째. 뭐죠? 누구나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좋겠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과유불급이라고 네. X입니다. X. 이런. 네, 왜냐면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유산균을 먹을 경우에는 우리가 네. 식약처 권장량이 하루에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예요. 예. 네. 근데 그 정도를 먹어야지 뭐 우리가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500억 마리면 더 좋을까? 그게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거. 진짜 자기가 몸에 맞는 거. 이게 네, 중요하고 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너무 병이 심할 경우, 네. 중병을 앓거나 열이 심할 경우에는 유산균을 먹으면 반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느냐? 예방 차원이죠. 미리미리 먹어가지고 건강할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 아까 우리
정 원장이 얘기했듯이 네, 네. 면역도 올려주고 피부염도 네. 개선시켜주고 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는 네. 거고 네. 세 번째는 뭐냐 유산균을 갖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예, 예. 우리 치약처도 해봤더니 그 유산균 그 유해 사례를 해봤더니 160건 네. 논문을 봤더니 네. 일부에서는 먹으면 설사가 복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맞나 안 맞나 맞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우리 초화대 강사 잠깐 만났거든요. 네. 아침에 유산균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뻐지고 건강한 거예요. 엄청 챙겨 먹어요, 건강.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혹시 음. 또 유산균이 부족하면은 네. 뭐 어떻게 병이 생기게 되나요? 아,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네.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반대로. 해주신 거고 네. 부족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유산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유해 세균들이 계속 활발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방귀도 굉장히 심해지고 뭐 이제 변비나 설사도 좀 심해질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아토피도 좀 심해질 수 있게 되고 네. 또 혈압도 좀 높아지게 되고 예. 또 뱃살도 늘어지게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과유불급 너무 넘치지 않게 잘 챙겨 드시는 게 그 중요하겠습니다.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원장님. 부족한 게 나아요? 많이 먹는 게 나아요? 적당한 게 낫죠. 아니,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고문 한 현답인가요? 네. 아이고 제 주변에는 흔히 이제 특히 여성 친구분들이 변비에 걸렸을 때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좀 도움을 받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네네. 반대로 설사의 어떤 증세가 있을 때도 아.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변비하고 설사 완전히 다른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변비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 네.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나 어떤 사람은 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나는 사람은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유산균, 이게 바로 젖산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젖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변비를 없애주고요. 네. 반대로 또 이제 우리가 그 바이러스, 그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 제일 많은 게 요새 많은 게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식중독이 아니라 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로타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장을 망가뜨리는데 이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 운동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설사가 없어지고 장 점막을 갖다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에 다 좋습니다. 단, 반대 개념이랑 다 좋. 네, 근데 예. 단 예.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꼭. 그렇죠. 꼭 아까 반드시. 얘기했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그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장기가 항생제 먹는 사람. 그다음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좋고. 근데 이 사람은 특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 먹는 게 좋고. 네 번째는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산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네,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네. 채소를 안 먹게 되면 균이 죽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걔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장 건강, 간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있는데 뭐 아까 비만한 사람, 네네. 그다음에 피부염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 자주 질염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젖산인데 예. 그 질은 약간 산성이거든요. 예, 예. 그걸 먹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먹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다 드셔야 되잖아요, 꼭. 왜죠? 그 저는 이제 술과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혹시 있나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유산균 먹으면. 유산균 먹으면 안 돼서 뭐냐? 유산균도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먹고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변비가 너무 심한다든지 할 안 경우에는 맞는구나, 이거. 예, 그럴 경우에는 주치의 상의하고 먹어야 돼. 왜? 자기한테 맞는 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 예.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뭔가요?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 뭐든지 보면은 이게 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공복에 먹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네, 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 공진단도 저 송 원장께서 주셨는데 그것도 그래요? 공복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안 나는 왜 안 줘요? 출산하셔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고 드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예, 예. 네. 아무튼 공복에 먹어야 한다. 예, 답은 O입니다. 맞죠? 네. 뭐든지 좋은 거는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방송 전에 먹는 건 어떤가요? 매일 아침 방송 전에 먹는 방송 거. 전에. 공복이니까 괜찮습니다. 왜 공복에 드셔야 되냐면은 네, 네. 유산균은 어쨌든 장 내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유산균은 이제 산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위산이나 담즙산 같은데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까지 잘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서는 유산균을 먹어버리면은 음식을 이제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유산균이 거기서 같이 그냥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공복에 이렇게 드셔줘야지 장까지 이제 가가지고 유산균이 유해 세균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그 음식에도 좀 궁합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 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가 있다고요? 네, 지금 얘기했지만 유산균은
산에 약해요. 그래서 산이 많은 거,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아스코르빅 액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먹는 것보다 좀 떨어뜨려서 30분이고 1시간 떨어뜨려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 C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먹을 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복에 먹을 때 유산균 먹을 때는 그 아무래도 공복에도 위산이 나와 있으니까 예. 물을 조금 먹어서 희석시킨 다음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식초 같은 거 먹으면 안 아침에 되네, 식초. 유산균 당연히 하나, 비타민 하나 같이 먹어요. 저도 그렇게 먹어요. 저는 네. 또 비타민 오. 트리 있잖아요. 그 네. 분말이 있는데 그거를 비벼서 이렇게 먹거든요. 심지어 분말력. 큰일 났네. 근데 아니 큰일 난 건 아니고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져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적당히 돼요. 마시고 네, 정 네. 바쁘면 같이 먹는 게 나쁘진 않은데 네. 따로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성을 가지고 그렇죠. 시간을 네, 지켜서 네. 먹어라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네. 자,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생균 죽어도 도움된다. 아유, 죽은 생균 무슨 도움이 도움이 안 되겠 될 생균이 것 같아요. 그러면은 X. X, 야, 유생균. 어떻게 똑똑하시네. 오해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잖아요. 아니 맨날 얘기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살아서 잠깐이 살아서 간다. 잠깐이 이런 간다. 되게 많이 그 쓰는데. 얘기가 아니라 네. 네. 먹는 거는 생균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뭐냐면은 이 생균이 들어가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위산내도 죽고 담즙에도 죽는데 네. 얘가 장까지 가는 게 100마리가 들어갔으면은 솔직히 얘를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몇 마리 먹는다 할까? 보통 유산균이 100억 마리가 들어 있어요. 네. 99%가 죽어도 1억 마리가 살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죽는다고 슬퍼하는 분이 없는 게 나머지 죽은 99억 마리는 뭐냐? 예.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생균은 죽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생균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중에 혹시 가다가 죽는 균은 살아있는 생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아. 어. 야, 그렇구나. 그리고 제 예. 주변에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유산균 제품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그걸 구입해서 먹는 직구라고. 사람들이 직구. 있어요. 해외 직구. 직구.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요, 유산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키울 때 균 종류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게 우리나라는 김치 유산균이 좋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조금 다른 거지. 뭐 외국 게도 좋다. 한국 게더 나쁘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 보면 말이죠. 네. 이건 영국의 무슨 사에서 만든 맞아요. 이런 걸로 맞아요. 되게 어필하던데. 네, 네. 아, 그게 뭐냐면요. 네. 그게 상품명이에요. 여기 나오는 유산균에 보면은 뭐가 좋다고 하세요? LGG, 예. 네, EB12, 네, 네. LC40이라고 네. 있는데 그런 우리가 LGG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임산부가 먹게 되면은 네, 네.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이 덜 생기는 그런 종류를 좀 많이 넣은 거예요. 아, 균의 종류가 다. 균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BB12를 하게 되면 영유아가 먹게 되면 그걸 먹게 되면 아이가 먹게 되면 걔가 호흡기 감염이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분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성분이 어떤 성분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보는 거지 이게 특화돼서 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타민도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C 있고 A 있고 D 있고. 그렇습니다. 아, 종류의 차이군요. 야, 오늘 많은 걸 배우네. 네. 아, 그래도 제 나이 또래 가장 그 어렸을 때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사자성어. 네. 신토부리. 신토부. 신토부. 네. 춤추면서 그리고 배웠었는데. 좋은 것이요. 그렇죠. 이 유산균도 김치 유산균이 그렇게 좋다고 어렸을 때 배웠는데 궁금해집니다. 이 김치와 묵은지 네. 좀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더 좋은 유산균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떨까요? 재민 씨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좋을 것 숙성되면은 유산균 자체가 좀 숙성되는 데서 나오니까 많이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래서 막 쉬어가지고 버릴 것 같은 김치 좋아하거든요. 유산균 많다고. 그건 개인 취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산균이 많은 것은 네. 이제 김치를 하고 한 7, 8일 정도 익혔을 때가 가장 유산균이 진짜요? 많다고 합니다. 싱거운 1g당 네. 한 1억 마리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네. 유산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오히려 죽어요? 네, 신김치가 그냥 맛은 좋은 거지 유산균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 쉬니까 이 산성이잖아, 쉬니까 산성. 산이 많아지니까 산이 많네. 죽어버리고요. 네. 비타민 C도 없어져요. 그러네. 비타민 C도 없어지고 유산균도 없기 때문에 너무 쉬니까 산이 생기니까 같이 없어지는구나. 이거 죽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발효식품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김치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좀 이렇게 효과는 어떨까? 유산균. 뭐 보면 발효식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김치 있고 네. 네. 뭐 된장이나 그렇죠. 청국장 같은 네. 것들 있고 또 막걸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의 유산균은 루코노스톡 메센토로이데스. 네. 어렵다. 이름과 거기 골라는 게 좋아요. 줄입시다. 류메로. 류메균. 류메균. 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이 혈압을 좀 떨어뜨려주고 혈전용의 효과를 하는데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신김치가 아니라 적당히 익은 그렇죠. 김치. 예, 네. 보면은 그 왜 우리 깍두기나 김치 보면 약간 국물이 걸쭉해지잖아요. 네. 거기에
덱스트란이라는 이제 식이섬유가 있어요.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유산균이거든요. 네, 이 식이섬유가 혈압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에서 8일 정도, 10도 정도에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게 가장 유산균이 많아요. 근데 끓이면 또 다 없어져요. 죽겠네요. 오. 이 김치에 있는 유산균 같은 경우는 끓여버리면은 거의 다 없어지기 그럼 때문에 김치- 설렁탕 찌개 국물 엄청 같은 뜨거울 때 또 예. 먹으면 안 되겠네. 김치찌개를 통해서 유산균을 흡수하는 거는 좀 좀 어렵겠네요. 아니네. 안 된다고 보시면 맛만 됩니다. 좋은 거구만. 네. 예, 그리고 또 된장에는 바실러스균이 있어요.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바실러스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장을 예. 띄어가지고서는 예. 먹는 건데 네. 얘는 열에 강해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끓여서 먹어도 괜찮은데. 그럼 청국장, 네. 된장 이런 거는 국으로 먹어도 되겠네요. 근데 어, 10분 찌개나. 이상 끓이면 또 많이 줄어들어요. 9분까지만 끓여야겠네. 우려내면 또 안 되는군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재탕을 하잖아요. 네, 아우, 네, 네. 그럼 또 좋네. 재탕하면 유산균 또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네. 막걸리는 거의 이제 유산균의 보고죠. 어허. 막걸리는 유산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요구르트 요 한 병에 한 1억 개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네. 막걸리엔 한 700ml에 700에서 800억 개 유산균이 있다고 봐요. 막걸리가 오늘 정말 최고네. 그러면 막걸리 한 잔. 네, 끝나고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400ml 정도 하루에 한 2잔 정도가 적당한 양이고 막걸리의 누구 코에 붙여?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는 소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의외의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굉장히 재밌죠. 예. 바로 와인입니다. 예. 와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네네네. 그 와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스페인 연구팀에서 했는데 네네. 와인에는 그 요오트에도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균 많이 들은 거 네네. 그게 들어있고요.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오에노코커스라는 거하고 페디코커스라는 박테리아가 들어있는데 이야. 와인을 갖다 마시는 것이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밝혔는데 네네. 와인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사람의 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갖다 잘 견디고요. 그 정도가 우유나 요거트에 드는 거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살아남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젓갈. 젓갈. 네. 네.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네. 우리가 짜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갖다가 볶음복에 많이 쓰이죠. 네. 천연염으로 해서 만들 때 우리 어디다 많이 쓰죠? 까나리 액젓을? 김치 담글. 김치 담글 네. 때 맞습니다. 바로 까나리 액젓 속에 들어있는 그 발효균이 네. 유산균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구나. 단 너무 많이만 안 치면 됩니다. 예, 많이 마시면 이제 너무 짜니까 네. 네. 혈압에 안 좋겠죠. 네, 예. 이번에는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 알고 더 남았죠? 싶다. 뭘까요? 알약보다 과립형이 좋다. 아, 이건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알약이든 과립형이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답은 효과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X입니다. 그죠? 어. 예, 원래는 옛날에 이제 캡슐형으로 되어 있는 알약 형태가 좋았어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장까지 가야 되니까. 네. 네. 맞아. 근데 캡슐이 요- 보호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과립형도 분말 형태도 코팅이 네.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아래까지 잘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에 맞게 이렇게 잘 드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과립형 같은 경우는 한 포씩 이렇게 딱딱 막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공기에 아.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요거트에 네. 대해서 이번에 아, 오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달라진 걸 눈치 못 채셨나요? 평소와 달라진 점. 달라진 거요? 네. 최정 씨가 오늘 바로 진달래 두 어디 이쁘게 분의 입고 왔네. 테이블입니다. 아, 네, 저희가 좀 더 다정하게 소개해 주시라고 은접시. 이렇게 굉장히 큰 좋네요. 테이블을 널찍해서. 준비했습니다. 은접시. 예, 네. 모르셨구나. 어떤 게 들어있나요? 공개해 네.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아까 네. 원장님께서 이제 당이 많기 때문에 살이 네. 또 찔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대체 얼마만큼의 당들이 들어있는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맨 처음에 뭐예요? 짠. 이게 이제 요거트잖아요. 플레인 요거. 떠먹는 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네. 떠먹는 요거트에는 네. 각설탕 네. 네 개가 들어있다.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아, 저 조그만 요거트예요? 네네. 이거는 진짜 의외인데. 여기 이제 제품마다 다른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요? 두 번째는 그냥 요구르트. 저희가 많이 먹는 야쿠르트네요. 네. 네.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각설탕 3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놨을 때 이게 네.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네네. 각설탕 4개를 그냥 먹은 적이 없으니까. 네. 아. 저 먹어본 적 있어요. 되게 달아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세 이렇게 번째는요? 보시면은 콜라하고 초코파이인데. 이제 우리가 달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들이 이제 딱 대표적으로 있는 게 초코파이랑 네. 그다음에 콜라 이게 한 100ml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초코파이에는
각설탕이 4.5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그러니까 아, 보니 콜라 그냥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요거트하고 지금 콜라 초코파이하고 비슷한 설탕 이 두 개가 이제 각설탕은 4.5개가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요거트에도 이렇게 당분이 각설탕 많았나요? 4개, 이 요구르트에 야, 이거 각설탕 몰랐던 3개가 사실이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산균을 흡수하기 위해서 적당량을 먹는 건 좋은데 아까 네. 원장님께서 계속 많이 먹지 말라,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당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야. 먹으면 살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히 당을 그러면은 세팅을 하고 저 10개 먹으면 이거 50개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플레인 요거트 중에서도 당이 좀 그쵸, 낮은 그런 거 거, 이런 예, 걸 그런 걸 확인해야 다 되나? 따져가면서 네, 네. 봐가지고서는 당이 좀 적은 예. 그런 요거트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비교를 좀 좋겠죠. 해야겠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예. 보면은 칼로리가 나와 있어요. 네. 그 칼로리 자기가 확인하고서 예. 그 네. 칼로리가 작은 걸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칼로리를 직접 확인해봐라. 네, 네. 네. 자, 그 한때 집에서 요거트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시판 요거트보다 홈메이드 요거트의 건강이 더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 먹어요. 물론이죠. 네. 그건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왜냐면 이제 시중에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방부제가 약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약간 당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우선 만들면은 방부제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당도 굳이 자기가 이제 조절할 조절할 수가 수가 있으니까. 넣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균이 있어요. 이 네, 유산균을 네.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이랑 이제 종균이랑 이제 우유랑 같이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요건 식약처에서 꼭 파는 것을 인증받은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서는 꼭 만들어서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홈메이드 요구르트 많이 해 먹는데 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보관을 보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 그렇죠. 냉장 보관을 주로 하거든요. 많이 근데 만들면 정말 상해요. 네, 이거 보관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홈메이드 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네. 만들어서 한 2, 3일내로 빠라빠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당히 만들어요. 많이 네, 해요, 왜냐하면 제가. 냉장 보관에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상온에서 이제 유통되는 거 있어요. 네. 상온 유통되는 거는 네. 상온에서 괜찮기 때문에 유통이 되는데 네. 그건 중요한 게 뭐냐? 네. 상온에서 유통되려면 유산균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살아있게 어. 만드는 게 그래서 예, 예. 코팅이 잘 된 날을 보고 네. 그렇게 된 거는 상온으로 먹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꼭 냉장 보관해서 한 거는 냉장 보관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재민 씨 네네. 코너 네. 장건강을 위한 운동법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짧게 네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예. 장의 건강이 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이 장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돼가지고 이 직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은 사실 저희가 또 갈비뼈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복근하고 피하 지방 밑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약간의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장 건강,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앉아 계시면은 집에 다 계시잖아요. 네. 다리를 좀 쭉 펴고 앉으세요. 다리 쭉 펴고 앉으시고 이 요가 동작에서 이제 응용이 되는 건데요.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2개 정도를 쥐십니다. 그래서 여기 만져보시면은 복근이 여기서 일자로 약간 나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외복사근과 복근이. 네. 요 사이에 갈비뼈 밑에 주먹을 넣으시고요. 네. 살짝 상체를 숙여주면은 이 주먹 윗부분이 안에 있는 요 딱 그 틈새에 들어가가지고 장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네, 카메라에 네. 잡히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네, 왼쪽으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왼쪽 그렇게 하셔가지고 잡고 주먹 눌러주시면 2개를 쥐고 네. 네. 숙여- 그쪽 쏙 들어가는 배 네, 옆쪽에다가 그렇죠. 이게 자극이 세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양쪽에 3번, 총 6번 정도 하시면은 장에 있는 어떤 움직임을 도움을 줘가지고 혹시 뭐 방귀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냥- 집에 혼자 있는데 뭐. 그냥 내보내시고요. 이렇게 예. 도움을 주시면은 장이 좀 원활하게 운동이 되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민 씨가 그 동작을 좀 계속 해주세요. 예, 그 동안에 저희는 족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침에 강의 오늘 치유비책 알려주시죠. 예. 네. 이승남 원장님의 족자 공개하겠습니다. 알고 먹자. 자, 오늘 유산균 굉장히 대학생이 재밌는 거 많았잖아요. 네네. 제대로 알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송 원장님, 적재적소. 예, 오늘 우리 치유비책 보면서 유산균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알고 제대로 맞춰서 먹자라는 얘기를 족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박재민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뭔가 나왔어요? 네. 아, 이렇게 뺑뺑. 시원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를 그러게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치유비책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